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겉모습만 봐서는 말이죠. 그야말로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착해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미덕이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겉으로 참신하고 셰프하고 이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사람이 이제 겪어봐야 이제 이렇게 그 속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를 알려고 하면은 그 과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한동훈은 아마 그 자신의 반일 겁니다. 나머지 반을 봐야 될 텐데 한동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그 화려한 경력이라고 하는 화양연화 그 시절을 봐야 되는데요. 2016년 1월에서 2017년 8월 대검찰청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2팀장, 2017년 8월에서 2019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이때가 인생의 화양연화죠. 그리고 특검하고도 맞물립니다. 이 당시에 또 특검에 또 파견되죠. 자, 2019년 7월 1일, 2020년 1월 1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그 검사 인생에서 아마 이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3, 4년 이때가 자신의 그 검사 인생에서 절정기였다, 전성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선제일검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조선제일검이라고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정말 검사로서 능력이 뛰어났다 이런 측면도 일부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굵직한 사건에서 어쨌거나 승리한 거죠.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취소할까요? 잡아넣은 겁니다. 한동훈이 이때 이제 잡아넣었던 많은 사람들, 기업인으로 치면 정몽구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 회장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굵직한 어떤 기업인들을 많이 잡아넣었고 정치 쪽으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두 사람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이제 법조 쪽으로는 양성대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동훈의 손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겉모습만 보면은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뭐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무서운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 야 무섭다라고 할 수 있을 인물이죠. 한동훈도 그래 간단치 않은 인물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동훈을 이야기할 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렵에 많이 나왔던 언론 용어가 하나 있었는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 게이트 사건을 다룰 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그런 혐의 혹은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알기로도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뭐 10개, 20개가 아니고 100개가 넘었어요. 심지어는 뭐 호텔에서 뭐 정윤회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정유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무엇 하나 사실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카드라였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고 그래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순식간에 그냥 수직 하락해가지고 4%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 기억에 이제 그 당시 나왔던 그 이제 많은 그 언론 용어들 중에 하나가요. 정거는 차고도 넘친다 였습니다. 차고도 넘친다. 저는 이 차고도 넘친다라는 거를 그 당시 그 검사 중에 누군가가 그 말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주인공이 저는 한동훈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 최근에 와서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과거에요. 법무부 장관 때부터 해서 차고도 넘친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더라고.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차고도 넘친다. 2016년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주최적 60만, 경찰 출산 26만. 이 당시에도 너무 과장 뻥튀기 됐죠. 이 숫자가. 노무현과 비교한 박근혜 탄핵 사유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 언론농단 차고 넘친다.
이런 워딩이 기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검찰에서 나왔거든요. 이 용어가. 저는 이 당시 이제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검사가 있었다라고 그 당시 이제 알고 있었지만 그게 누군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중앙지검에 뭐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시기에 한동훈이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2팀장에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그리고 특검에 또 가 있었고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력하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데 있어서 한동훈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의 구현, 법의 정의 실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겠는데 지나놓고 봤지만 아무리 그게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당시 그게 너무도 일사천리로 선동에 힘입은 선동 탄핵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재판이었다라는 걸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혁명적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언론이 그냥 반박근혜, 반 이명박으로 돌아가가지고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일부 이제 열혈 애국 시민들만 광장에 뛰쳐나가서 그냥 안타깝게 외쳤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옳거든 그 법적 심판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탄핵 자체도요, 신문 쪼가리 탄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드라가 그냥 수없이 많이 이렇게 나열이 된 상태로 그걸 갖고 그냥 증거라고 들이밀은 것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역사의 심판은 아직 남았어요. 역사의 재판장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다시 정상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 진영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왜곡된 채로 역사를 뒤집어 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동훈 관련해서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요. 특별검사팀도 보면 박영수 특검 기간은 짧았어요.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8일이니까 약 100일 정도죠. 원래 특검이 100일을 못 넘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엄청난 사건을 그냥 뭐 후다닥 끝내버린 거지. 물론 이전에도 중앙지검에서 많은 수사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꼼꼼한 정확한 수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여론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검사들도 뭐 재판부 뭐 법관들도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전부 여론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꽝꽝꽝꽝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당시에는 역사적 매장을 당했다. 그리고 마녀가 되었다라고 봐야죠. 요즘 김건희 여사가 마녀 사냥 당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은 약과죠. 박근혜 대통령의 마녀 사냥은 그야말로 뭐 극에 달한 마녀 사냥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어쨌거나 박영수, 윤석열 수사 4팀의 수석검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한동훈 부장검사 등 검사 5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수사팀이 있지만 이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여기 수사 4팀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인데요. 이때 이제 나왔던 유명한 워딩이 하나 있죠.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이것도요,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한동훈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 한동훈 스스로는 그 뒤에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이면 그 사실임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이제 보수 민심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 사과를 할까? 자기 반성의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런 어떤 통과 의례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마다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또 대통령실로 또 초치해서 또 좋은 시간 가졌고요. 그리고 또 노선 자체가 벌써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우파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는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쪽에 맞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요. 많은 어떤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사실 관계가 굉장히 깊은 인물인데 뭔가 지금 멀어지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재인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관입니다.
문은 그냥 완전 뭐 북한에 그냥 엎어지는 인간이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완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딱 그 스탠스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이쪽 이제 진영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 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기, 뭐랄까, 반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쳤다. 그리고 새로 났다, 거듭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정권을 저쪽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게끔 했던 큰 공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자기가 그 했던 그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이거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사를 보는 눈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같은 이런 우파의 큰 기둥들을 잡아 넣을 때 꼭 우파라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이 주류 정통 세력들이죠. 이들을 무너뜨린 큰 기둥 아닙니까? 기둥을 그냥 그런 식으로 무너뜨릴 때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 그런 한동훈이 지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매크로, 이게 드루킹이잖아요. 킹크랩. 그 사용한 기계 이름이 킹크랩인데, 이런 거를 사용한 의혹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상종 씨가 지금 고발 조치했고요. 이 사이버 수사대가 바로 적극적으로 지금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곧 사퇴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너무 이게 진짜면 도저히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한동훈 그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일부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주로 거론됐던 게 여론 조작팀이 있다 이거였었죠. 그때 당시는 이제 정황이 이제 뚜렷하지 않아서 저도 사실 한동훈을 옹호하는 그런 그 영상 혹은 논평을 여러 번 이렇게 내가 업로드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이상하다,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 단계 사태는 일파만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성명이나 해명이 없다 그러면은 한동훈은 위험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1월 위기설, 길어봐야 12월 이전에, 어쩌면은 이 금년이 가기 전에 정치적 어떤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당분간 멀어지거나 정치를 끊거나 어떤 경우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 이거는. 네.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과 관계가 최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저는 과거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했다라는 그 말은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의 또 다른 버전이다. 이준석과는 다르지만 버전 1, 버전 2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 PD 수첩에서도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검사와 기자의 대화. 여보세요. 네, 기자님, 저 한동훈 차장검사인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러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발 기사가 나갑니다. 이거 원래 알리면 안 되는 것들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단독 기사가 이래 붙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줄을 서서 뭔가 확인하고 이제 기사를 올립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헤드라인만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근데 그게 이제 특징이 단독입니다, 단독. 한 명씩 은행에 번호표 하나씩 뽑듯이 이렇게 찾아가서 그 어떤 첩보 같은 그런 뭐 특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실시간 보도가 되면서 여론을 완전히 검찰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포털 메인에 혹은 주요한 언론사 그 기사에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기사가 비슷한 시각이 뜬다라는 거죠. 언론사 매체마다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제목 똑같고 뭐 앞에는 다 단독이 붙어 있어요. 단독 내용은 똑같아요. 들여다보면 정말 근소한 차이로 A 판사, B 판사 아니면 A 판사의 어떤 혐의에 대해 조금 더 추가로 나온 건데 라면서 구체적으로요, 대부분 이야기까지도 유출됐다라고. 이것뿐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검찰발 카드라가 있었죠. 이거는 저는 여론을 이끌고 가는 여론 선동의 작업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일을 그 당시에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저는 한동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해명의 과정, 이런 게 지금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자,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세계 법정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 정도로 한동훈은 거기 검사 시절에는 거기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랬던 인물이 지금 여기 와서 보수를 대표한다? 국민의힘을 대표한다?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차츰 알려지고 저는 한동훈에게 가장 실망한 게 그 역사적 인식입니다. 역사관입니다. 여기에 저는 가장 실망했어요, 사실은.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